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부자가 되는 기본 원칙을 배우기는 쉽다. 그런데도 세상에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가난한 채로 사는 것도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성공 일지를 매일매일 쓰는 것도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역시 쉽다.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하는 것도 쉽지만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도 아주 쉽다. 돈을 더 버는 것도 쉽지만 덜 버는 건 역시 쉽다. 따라서 두 가지 가운데 실제로 어느 것을 실행에 옮기느냐는 결국 우리 신념에 달렸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모른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명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가? 인생은 홈쇼핑 회사와 같다.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만 보내준다. 돈은 언제라도 많이만 보내달라는 주문은 통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홈쇼핑 회사에 아무거나 좋은 걸로 보내달라는 식의 주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 어느 정도가 잘 사는 건지 명확한 숫자를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모으기 원하는지 적어보기 바란다. 몇 년도에 나는 얼마의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홈쇼핑 회사는 당신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는다. 부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선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야 하며 그것을 그림으로 바꿔 그려야 한다. 침대를 생각해보라.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는가? 침과 대라는 글자인가? 아니면 어떤 그림인가? 그림이라면 시트가 말끔하게 새로 씌워져 있는 침대인가? 아니면 이불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침대인가? 또 비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누워 있는가? 우리의 잠재의식은 숫자나 글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반응한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잠재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필요한 그림들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것이 손목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집이든 그림으로 그려서 몸에 지니고 다닌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것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우리 인간의 뇌는 위치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필요로 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극의 홍수에 그냥 몸을 내맡겨서는 그 어느 곳에도 이르지 못하고 부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오늘 내가 10년 전 꿈꾸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당시에는 기적처럼 보였던 일이다. 나는 당시 내가 바랐던 것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거의 없다. 이제 나는 이 방법의 효력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바랐던 것 이상으로 이룬 것도 없다.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쉽게 포기한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목표를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목표도 낮추어 잡는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는 가능하면 자주 바꾸지 말아야 한다. 목표를 크게 잡으면 그만큼 그것이 바뀔 가능성은 줄어든다. 큰 목표가 작은 목표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작은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당신과 목표 사이에 어떤 문제가 끼어들면 곧바로 이 문제는 목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목표를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밖에 없다. 목표는 당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면 회의와 두려움이 생긴다. 이제 반대로 당신이 작은 목표 대신 아주 큰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목표로 향한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것을 왜 하는지 목표하는 바를 놓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큰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가능성을 감지하도록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에게 가치가 있는 가능성에만 주목한다. 그러므로 큰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한다. 커다란 부를 쌓은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큰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이다. 어떤 문제든 그것은 항상 목표와 상대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당장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목표가 더 컸더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에 불과했을 수 있다. 테드 터너는 이렇게 말한다. 설사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들은 내 목표에 비하면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나는 문제로 인해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꼭 부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자주 본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알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절벽을 오르겠다. 너희들은 내가 정상에 오른 모습이나 벼랑 아래 떨어져 죽은 모습,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될 것이다. 거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거나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자신만의 꿈의 앨범을 만들어 그것을 항상 펼쳐보라.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라. 석 달 정도만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보라. 그러면 자신의 잠재의식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면 당신은 무척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러므로 당신은 무조건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인 자신의 의무로 삼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공표한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은 평생 당신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겐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말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다.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그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포기할 이유를 찾기는 쉽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무언가에 한계를 부여하면 그 한계도 언젠가는 당신을 제한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한계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그 에너지를 다른 유용한 곳에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큰 목표를 하나 적어보라. 그것이 집이든 자동차든 직장이든 일이든 배우자든 여행이든 아무 것이나 좋다. 그것을 세부적인 것까지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이 이런 집, 이런 자동차, 이런 일을 갖게 되면 어떨까 상상해보라. 이때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라. 어떤 기분이 드는가?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상상을 10분 정도 계속하고 난 뒤에도 편안한 기분이라면 지금 당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을 느낄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라는 질문에 온통 힘을 쏟았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은 변명이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소급해서 바꿀 수 없는 과거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모은다.
그들은 현재나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다. 무언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결코 의사나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사람들에게 위임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관리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하며 우리의 관리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당신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어떤 상위의 존재가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말아라. 당신이 성과를 거둔 것은 특별히 유리한 주변 여건 때문도 아니었고 그 달이 특별한 달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행운 때문도 다른 사람 때문도 운세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당신 혼자 만들어낸 성과다. 당신 책임 아래 이룬 성과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성과를 언제고 되풀이해서 얻을 수 있다. 그에 필요한 여건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그런 성과를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매번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자기 가치의식을 세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자신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란 것을 자신에게 납득시켜라. 그리고 최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110%를 쏟아부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당신 스스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누가 보아도 놀라운 성과를 올린 적이 있는가? 돌이켜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인가? 혹시 당신이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닌가?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내일도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나무는 살아있는 한 계속 자란다. 성장 발전이 멈춘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가장 큰 만족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얻어진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은 또한 아무런 핑곗거리도 남겨두지 않으며 오로지 성공만을 획득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약삭빠른 인생살이 기술 뒤로 몸을 숨기지 않는다. 당신이 능력을 110% 발휘할 때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떠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핑계를 대려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된다. 그냥 성과만 올리면 되는 것이다. 110%를 발휘한다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100%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는 80%밖에 이루지 못한다. 당신이 만약 목표를 110%에 맞춰 잡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100%를 달성할 수 있다. 100%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상담자가 없다.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는 것이다. 상담자란 당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면서 당신을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당신의 발전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당신은 모든 실수를 몸소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또 당신은 상담자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에 몰두한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약점에 먼저 주목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강점과 약점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당신 머리에 떠오르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은 기껏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당신이 지닌 강점들이다. 이기기 위해 게임하는 것과 지지 않기 위해 게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부자가 될 기회를 함께 잃어버리는지 모른다. 약점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라. 당신이 아직까지도 장부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해결 방법을 찾아라. 당신의 강점을 그냥 우연에 맡겨놓지 말아라.
당신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상담인이 필요하다.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강점이 확연히 눈에 띄도록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무언가 눈에 확 띄는 것은 돈을 가져다 준다. 자신의 약점을 위해서는 해결책을, 그리고 강점을 위해서는 상담인을 찾아라. 돈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 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 본성에도 어울린다.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기에는 돈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큰 목표가 작은 목표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 큰 목표를 세우면 문제가 끼어들어도 목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놓으면 언젠가는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실패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성공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돌려라. 110%를 쏟아부은 사람은 마지막 핑계도 함께 쏟아내버렸기 때문에 그에겐 이제 성공하는 것만 남아있다. 자신의 약점에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지지 않기 위해 게임하는 것과 이기기 위해 게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부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당신이 부자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면 돈 걱정 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